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사년 일주별 운세를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주제들을 다루느라고 일주별 운세를 거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다시 일주별 운세를 시작하는데 오늘 순서가 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갑신일주를 볼 것 같으면은 이 갑신일주는 물상적으로 이 갑목과 신금의 조합이니까 결국은 이 갑목은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 큰 나무가 되고 신금은 우리 동물로서 이제 원숭이가 되지요. 그러니까 큰 나무의 주변에 있는 원숭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대체적으로 다재다능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갑목은 큰 나무가 되고 신금은 금이니까 이제 보통 도끼라고 합니다. 도끼의 물상이 되니까 큰 통나무를 도끼로 깎아내는 그런 물상이 되기 때문에 인격을 다듬는다든가 또는 인내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인격의 폭이 넓고 또 깊고, 그러니까 인격이 고상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물상으로는 이제 갑목과 신금의 관계에서 갑목은 큰 나무라면 신금은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아니고 큰 나무가 있는 물상이 되기 때문에 큰 나무가 바위에 있다는 것은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대체적으로 타향살이 또는 객지에서 성공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사라든가 출장이나 이동 이런 것들도 많고, 그 외에 다소 고독해지는 그런 물상입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대체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다소 무정해지는,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갑신일주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또 갑목과 신금의 이 조합, 갑목과 신금은 목과 금의 조합이기 때문에 목과 금의 조합이니까 결국은 어떤 두통이라든가 건강적으로 두통이나 또는 척추 관련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십신으로 따진다면은 십신은 평관에 해당이 되니까 갑신일주는 굉장히 참을성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리하고 충성심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충직한 사람이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태법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갑목은 우리가 삼합으로 치면은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을 하잖아요. 생지, 왕지, 묘지. 그랬을 때 신금이 절지에 놓입니다. 절지에 놓이는 관계로 부부 관계는 굉장히 무정해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갑신일주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그 갑신일주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특징이나 어떤 재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금 속에 임수가 들었는데, 이 임수는 삼합을 할 때 신자진에서 삼합을 해요. 이렇게 임수가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니까 생지란 말이에요. 생지에 임수는 편인이에요. 십신으로 편인인데 이 생지에 놓여서 편인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편인성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썰미가 좋다든가 특수한 기술이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예술적인 소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또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일지신금은 또 역마살, 신살로 치면 역마살에 해당이 될 생지니까 역마의 특성이 나오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맺거나 또는 차중 연애라 그래서 그 장거리 연애를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신금은 뭐 신살 중에서 하나를 꼬집어 말한다면 신금은 현침살에 해당이 돼요. 현침살이니까 성격상으로 뾰족한 면을 보이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갑신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을사년은 을목이 이렇게 겁재고 사화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겁재와 식신의 조합을 갑신일주가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갑신일주 입장에서는 갑목 자체가 신금이라는 곳에 있어서 절지에 앉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예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겁재와 식신을 만나니까 갑목이 이제 갑신일주가 이걸 감당하기가 다소 어려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학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체적으로 성과가 저조하다든가 불리한 한 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어떠냐? 연애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연은 되는데 오래 가지는 않는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연애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굉장히 건강이 나빠져서 고단해질 수가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요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반가운 해가 아니다, 이렇게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갑신일주가 사주 전체에서 구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봤을 때, 먼저 여기에 이제 갑목이나 을목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천간에 갑목이나 을목, 갑을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을사년에 또 겁재가 오는데 원국에서도 또 비겁이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라이벌 또는 경쟁자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경쟁자는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지에 통근되어 있는 것이 특별하게 있지 않다면 특히나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제다신약의 구조, 사주가 제다신약의 구조라면 또 오히려 굉장히 길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는 항상 한 개,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제다신약의 구조가 아닌 구조라면은 이게 갑을목이 있으면은 을사년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나 정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병이 있으면은 좋은데 정이 있는 거는 이제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정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휩쓸리거나 갈등이라든가 분쟁이 생겨 쉬운데, 병화가 있을 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기토가 있을 때는 을사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무토와 기토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지지에서 여기 지금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로 있다면은 을사년이 좋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갑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인이 있다든가 또는 뭐 여기 묘가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기토가 있는 상태, 그러면서 무기토가 있다면 을사년은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죠. 그건 탈재의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은, 경금이 있을 때는 아주 좋을 수가 있는데 신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경금이 있을 때만큼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신일주의 을사년은 원사주 안에 이렇게 경금이 있을 때가 굉장히 괜찮은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경금의 위치는 뭐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을 때는 좋고 신금이 있을 때도 나쁘지는 않은데 경금이 있을 때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수나 개수가 있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가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이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남 좋은 일 시키는 한 해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지로는 일단 해수가 있는 것은 별로 반갑지가 않고요. 또 유금이라든가 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들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사주에 가장 좋은 이런 케이스는 지지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으면서 천간에는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경우가
괜찮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에 묘월의 간목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항상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신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